자, 이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그 부천에서 열리는 한국 만화 축제. 한국 만화 축제가 부천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를 특성화해서 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금상에 고등학생이 그렸다는 윤석열차. 일단 그거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열차가 막 무대포로 달려오니까 국민들이 혼비백산 뛰어나가고 김건희가 기관사로 있고요. 그 뒤에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검란이다, 검란. 네. 실제로 이게 학생이 그렸다고 믿지 않을 정도의 현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네. 만화예요, 만화. 네. 딱 하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얼굴이 덜 사악해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사악한 것보다는 무능한 게 더 먼저 아닐까요? 얼굴이 지금 무능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주어 없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한 세 가지가 딱 떠올랐었는데, 먼저 하나는 그 이후의 대처가 굉장히 형편없었잖아요. 오히려 이걸 사실상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보면서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그 모순이 하나 느껴졌고, 또 다음으로는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고등학생하고 싸우는 꼴이 된 거잖아요. 네. 계속 지금 여기저기 싸움 걸고 뭐 MBC랑 싸우고 정치인이랑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고등학생까지 싸우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예, 들고. 윤석열 정부는 뭐 동네 술꾼이야? 다 시비 걸어놓고 싸움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만취한 것 같아요. 이게 갈치자야 싸움도. 이게 엄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왜냐면 이걸 또 이제 그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화라니까요. 달리 말하면 패러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거를 표절이라고 하면서 그 학생의 어떤 작업 예술성에 대한 또 막 맹폭을 가하고 있잖아요. 창피해. 그러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어린 고등학생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네. 내용상으로는 작가의 뇌랑 싸우는 거예요. 작가의 창의력과 싸우는 거예요. 네. 표현의 자유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블랙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표절이라고 이야기한 게 보수 언론인데 김건희 표절은 말을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패러디를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본래 패러디는 모방과 표절로 네.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패러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걸로 갖고 상을 줬는데 이 상이 뭐 원래 경기도지사가 뭐 주는 상이고 원래 그 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대상이라면서요. 예.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시대라는 이미지를 줘버려요. 네. 네. 결국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독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허락하겠다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저번에 이하 작가가 용산 그 버스 정류장에다가 윤석열 풍자 그림 그려놨더니 경찰이 와서 뜯어가잖아요. 네.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거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생각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이준석이 그 기억하시죠? 아. 목 이렇게 네. 잘리는 패러디한 걸로, 거. 예. 그래서 막 그때 조금 난리가 날라 그랬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래서 되게 대인배.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사실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류의 싹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류가 꼽히게 된 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꼽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군부 독재를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검찰 독재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태도죠. 이게 진짜 무능한 대응이라고 아까 그 앞에 푸나님도 무능이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대응이 정말 구리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이후로 밈처럼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둘씩. 그럼 이게 김건희 아이빌리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굳이 사서 안 해도 될 것들 때문에 논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뭐 이번 김은혜도 그렇고. 이거 마찬가지로 윤석열차 관련한 온갖 풍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이제 그게 이슈가 되겠네요. 참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전혀 못하는 자들. 네. 지금 이슈마다 그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 결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국정은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하나 있어요. 사정정국. 사정정국. 결국에는 자기가 망하는 길. 자기 발등에 칼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괜찮다. 이 정도 패러디는 하고 그냥 그렇죠. 넘어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네. 아, 내가 욕설 좀 했다. 이 샤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어떡하냐? 뭐 요거를 아유 죄송하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정리해줄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정확히 말하면 총리나 대통령 정도 당대표 정도가 그름을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대표가 없고 비대위원장 체제잖아요. 음. 네. 힘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자체가 처음에 그 바이든 날리면 뭐 그때 처음에는 뭐 문제가 있다 뭐 유감 표명해야 되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180도 입장을 바꾸잖아요. 아유, 간신데 진짜. 아이. 그 지금 당 대표가 이번에 최근에 가불기 확실히 딱 걸어버린 게 그 BBC 관련해서 딱 이거 이렇게 저렇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딱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싸움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네.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폭주하는 윤석열 차는 제가 봤을 때 예산안 같아요. 네, 네, 음. 네. 그게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42억 원이 123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계약을 13번 바꿨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수사 대상이에요, 나중에. 네. 정권 잃었을 경우에. 아니,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만 해도 고칠 게 거의 없어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다 합쳐가지고 42억 원이 지금 123억 원인데 계약을 13번 바꿨다는 게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게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업의 총무 라인에서 저런 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아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예산안 심의해 보셨잖아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 봤어요. 42억 원에서 추가 계약하고 계약 비행하면서 123억까지 증액. 이거 나중에 또 올라간다? 그리고 일부는 행안부에서 했고 조달청이 몰랐다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선미 위원실에서 조금 더 파면 네. 그 과정을 네. 좀 더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끝단위까지 맞추는 게 그럼요. 국가 예산인데 네. 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지금. 음. 각 예산에다가 막 숨겨가지고 요거를 들키면은 뭐 기적의 산수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13배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죠. 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과정을 보면 사과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요 부분만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저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번에 진짜 야당 의원들은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역대 최약체 정부를 상대하는 거대 야당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나는 이게 금액보다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일상이 거짓말인 느낌. 그 다음에 집무실 및 관저 공사 비용 9번에 걸쳐서 계약을 변경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네. 사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9번에 걸쳐서 계약을 변경해. 왜 그랬을까요? 계약 변경하는 이유가 어.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애초에 공사 비용을 잘못 추계하는 거예요. 1,200억이 들 건데 400억 든다고 추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따라 둘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네. 하나 더는 그 시사 직격의 보도에서 보면 최근에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 보도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련한 공사를 하는 업체야. 찾아갔더니 사무실이 없어. 네. 그런 경우가 네. 꽤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까지 계약이 9번에 걸쳐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없어요. 네. 이런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 활동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라인은 다 아웃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요즘 만든 단어 문장이 그거예요. 예산 이쯤 되면 비리다. 네. 그냥 비리예요, 비리. 네. 로 보여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조달청이랑 상관없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이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행안부가 세계 업체하고 별도의 계약 변경을 통해서 계약액을 14억 4천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버려요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액수를 쪼갠다는 느낌이다. 쪼개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하다 보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불신을 키우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자기네들이 나중에 뭐 물러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 자체를 못 믿게 되고 사실 정치의 불신을 키우는 것도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관심 끊게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이런 짓을 뒤에서 저지르다가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서 지금 민주진영 시민들 주축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인 국가를 못 믿게 된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특히 그 보수주의자들이 같이 힘을 합칠 때라고 봅니다. 행안부 장관을 측근에 임명한 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판사가 행안부 장관 한 적이 없거든요. 그쵸. 측근을 임명함으로써 네. 뭔가 이렇게 좌우에 비리의 날개를 달고 싶은 게 아니냐. 실제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무부처잖아요. 네. 행안부가. 조달청은 최근까지도 행안부의 증액 계약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게 비리라고요. 조달청이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 근데 조달청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지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려. 조달청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고.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갔어야 돼. 이거는 과거에는 이런 거는 대통령실이 직접 했거든요. 네, 대통령실이 직접 하기에는 찝찝했던 거죠. 496억 원이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각자 막 말도 안 되는 예산, 황희도한테 쓰라는 예산을 국회에 승인해줬더니 최민희한테 쓰고 있는 전용 그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대통령실 이전 관리라는 예산들. 이거 496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거꾸로 민주정부가 이렇게 예산 전용하고 이랬으면 못 버팁니다. 그럼요, 못 버티죠. 네,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배정이나 전용 등에 굉장히 많은 불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모든 것이 윤석열이 뜬금없이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나옴으로 생긴 현상. 네. 그 사이 지금 김건희 씨 보고 계시죠? 왜 관전 아직도 안 들어가요? 5월 말이 시작됐는데 지금 10월 달이 되도록 안 들어가고 있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있죠. 그거는 썰이 그렇게 돌아서 부부싸움하고 아닌가? 지금 관저에 혼자 산다. 아, 그게 썰인가요?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아니, 관저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겠지. 그런 보도가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9월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언론은 안 물어요?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좀 물으세요. 네. 그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계산한 거 보면 1조 794억인가 뭐 나왔다 그거 그러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사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주위 얘기할 때 보면 계속해서 이것저것 딴지 걸 수밖에 없고 그들이 거짓말한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꼬투리 잡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도대체 현 정부가 노리는 게 뭔가 전 그 생각을 그러니까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어. 보니까 대원군이 경복 신축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그 문제 크게 되거든요. 그때 당백전 발언을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김건희 부부 청와대 밀어넣기. 저는 그 찬성. 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어? 근데 푸나님이 들어간다고 청와대로? 무슨 말씀이세요? 막 지금 이 방송에 아무 말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문제는 더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지만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 동네 구청만 해도요. 구청 안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아, 네. 청와대 직원들도 이제 어린이집 이용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네. 바로 직장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있어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숨은 그늘 아이들은 두고 옮겼다. 그게 뭐?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유치원은 그대로 뒀다 이거죠 지금. 청와대 쪽에 냅두고
이 대통령실만 이전하니까 거기 왕복하는데 막 한 네. 40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던데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전하느라고 예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거 보면 최근에도 460억 예산 들어가는 그 청와대 관리 취업 규칙 그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그거 맡겨가지고 논란되고 그리고 또뭐 어린이, 노인, 청년 하다가 이제 오늘 고등학생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지금 적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다가 일부를 맡기고 청와대 원래 늘공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다 맡기고 그러니까 저기 업무 보고 퇴근할 때 그렇죠. 얘 데려가고 하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지금 그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쉽게 표현해서 대통령이 집무할 공간으로서 최고의 장소는 지금 청와대입니다. 네. 그렇죠. 용산에 국방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뭔가를 하려니까 계속 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그다음 보도가 하나 또 있어요. 관저가 좁아서 헬기 한 대씩 경호처가 기만 비행을 검토 중이다. 내가 이걸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나가 죽어라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음. 저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아니 기망 비행이 뭐야? 그러니까 보안 비행이더만. 보안을 위해서 기망 비행을 하겠다 그 아, 얘기더만. 또 군대는 갔다 온 사람 많아도 헬기를 타본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읽어도 그러면 비행기가 세 대가 동시에 떠서 어디에 대통령이 있는지 모른다 경호사. 다 말씀하셨어요. 이슈 지나갈게요.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일부 잘못 이해한 거고 아. 기망 비행은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죠? 자, 이거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좁아. 요만해.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헬기 한 대가 딱 뜰 정도밖에 안 돼 갖고 저번에 그거 연습하다가 꼬리가 네. 고장이 난 적이 있었다고. 예. 근데 한꺼번에 세 대가 같이 내릴 장소가 안 되니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지양 비행이라는 게 불가능해진 거야. 음. 윤석열 타는 헬기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대통령이 탄 거잖아. 바로. 오, 경호상에 큰 문제다. 그렇다. 그래서 이 경호처가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화면상으로. 네. 세대가 공중에 떠 있다가 하나씩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나씩 내려갔다 올라가고 하나 이렇게 해서 어느 헬기에다가 윤석열 태웠는지를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겠다. 어머 저거 제가 보기에도 저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급하게 움직이려 그러니까 헬기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유사시에 어떻게 합니까? 저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헬리콥터 소음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저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 집주인 아저씨가 삼성 장군 출신이에요. 어. 그분은 무섭다. 포병 장교 출신이야. 네. 어. 지금 보청기 끼고 계세요. 아. 호소리 때문에. 아. 근데 헬리콥터도 어마어마해서 네. 헬리콥터를 네. 제대로 타시는 분들은 아마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귀마개를 줍니다. 네. 또는 이렇게 이어폰 끼고 대화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예. 그 소음이 세대가 떠 있는 사이에 네. 그 동네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뜨고 다다다다다다다 뜨고 두 대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걸 기망 비행이라고 지금 아이디어 낸 거예요. 그냥 차라리 청와대로 그냥 가. 청와대 가세요. 네. 너무 여러 명이 여러 분야가 괴롭고 괴롭다. 돈도 1조 794억 원이 든다며. 네.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또 사이버 사령부가 이번에 또 연쇄 이동 때문에 하나 경기 과천하고 서울 송파구로 또 찢어져서 가는데 거기에 또 111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1조 몇 조 어떡해. 단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막 몇백억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사실 체감을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엄청난 혈세 낭비죠. 이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요 청와대로 들어가라는 것은 차선책인 것 같고요. 최선은 탄핵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피곤하시죠? 아, 네. 근데 헛소리 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참돼요 정말. 이 비슷한 건이 문제는 이제 이 중에 그래도 세금을 투명하게 쓰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깨놓고 이야기해서. 근데 상당수가 수의계약이란 말이야 또. 네. 그 수의계약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LH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나무 가지 잎사귀 같은 보도지요. 대통령실 수의계약에 비하면. 근데 전관 채용 업체들 LH 출신의 전관 채용 업체들과 수의계약만 924억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왜 그 소자원공사 네. 건물
판 회사를 봤더니 기재부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더라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비리는 수의계획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최근 7년간 8,051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지금 LH만 나와서 그런 건데 이번에 좀 기재부와 관련하여 좀 꼼꼼하게 이번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저희가 이 8,051억 원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액수예요. 예, 그런데 이게 LH만 이렇지 않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진짜로 기득권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서 해먹는. 네. 근데 청와대가 우리가 보기에는 설선소범하는 느낌이잖아요. 해먹는 느낌이. 네. 그렇다 보니까 나라 전방위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느낌. 물론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불가피한 요소가 있을 때 긴급 비상 보안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의계약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건 딱 그 남영희 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전등 몇 개 가는데 들어가는 정도는 공개 입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맡기는 정도고 그것마저도 전등 하나에 얼마 들어갔다까지 다 공개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지금 이게 7년간이에요. 이 7년간은 박근혜 정부부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네. LH 문제 됐잖아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여당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 이러면 안 돼요. 7년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때 당시에 아무리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어쨌든 지금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예. 했는데 사실 똑같은 논리를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알겠습니다. 정부인데 그렇죠. 이거 바로 예, 정관비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반려 주제로 적폐. 갈까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어 하죠.